메인 뉴스로 다뤄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언론이 좌격 편향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씨한테 불리한 기사는 커지고 문재인한테, 안철수한테 불리한 기사는 작아진다. 요것을 본다면은 우리 언론,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선동적, 좌편향적 언론에 의한 원천적 부정선거라고 저는 봅니다. 원천적 부정. 그걸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해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해야 된다. 이 공정한, 미국식으로, 미국은 참 공정합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언론이 있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러나 미국의 정치가 아주 페어 플레이, 외국 사람들이 보기도 누가 지든 이기든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핸디캡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생각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머리를 써야 되죠. 머리를 써야 됩니다. 괴물하고 싸울 때는 괴물과 닮아가서는 안 되고 머리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하고 싸울 때 우리도 같이 거짓말하지 말고 뭔가 머리를 쓰면 될 것이다 하는 고민을 아까 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동욱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전 유권자가 다 자발적인 일종의 선거운동원이 돼가지고 자발적인 애국적인 투표율 제고 운동을 하자. 요새 웃기는 거 하나가 민주당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하자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 많이 만났지만은 투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투표장에 못 갔던 사람들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만난 적 있습니까? 투표장에 가려고 했는데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 충분하고 그래서 공휴일까지 주수면은 일본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공휴일도 아니에요. 일본 선거 때. 그럼 주로 일요일 합니다. 일요일. 그 다음에 자기가 찍을 사람을 이름을 써놔요. 이름 쓰는데 그것도 한자로 이름을 써놔요. 한자로. 우리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아마 유효 투표율 10%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제대로 하려면은 그런 노력이 들어가야지. 민주주의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집에서 앞으로 투표하도록 합니까?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주권자의 의무를 다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민주당이 작년 8월에 뭘 했는지 그런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여름에 너가 무엇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뭘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이른바 그 세금급식, 무상급식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걸었을 때 민주당은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을 했죠. 나쁜 투표라고 규정을 하고 투표하지 마라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16만 표가 모였는데 이걸 개함도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아마 100억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거부 운동을 하던 자들이 느닷없이 투표 시간 연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 말도 아닌 사실을, 뭐 이런 비유가 가능하지만, 밤손님이 부잣집 담장 높이 좀 낮춰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말도 아닌 이야기가 쟁점이 되고 있다. 왜냐? 언론이 따라가기 때문에. 언론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작 뉴스가 돼야 될 거는 죽어버리고. 이 점은 상당히 큰 기사가 됐습니다만, 정문훈 의원의 NLL 관련 그 대화락 폭로 기사는 그날 KBS 메인 뉴스에 단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내가 오전에 그걸 보고 KBS는 어떻게 다루냐고 보니까 1시간을 기다려도 단 한 줄도 안 나왔어요. 9시 뉴스에. 요런 짓을 하고, 그런데 이만 열면은 이명박 정부가 언론 탄압한다고 해요, 저쪽으로. 언론이 지금 국민을 탄압하고 있어요. 좌경 언론이 국민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거짓말은 폭력보다 더 나빠요. 이런 구조하에서 뭘 할 거냐.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문제의 본질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내가 어제 집에 있으면서 메모를 한번 해봤어요. 유권자 10개명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유권자 시키면 이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느냐. 이거 오늘 아까 나눠 드린 겁니다. 그거 보시면 메모하실 필요 없습니다. 뭘 하지 말라. 이 선거라는 거는 우리 선거의 본질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는 성인을 뽑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을 뽑는 것도 아니에요. 선거는 제일 기본적인 요소는 사기꾼과 반역자를 뽑지 않는 겁니다. 최악을 뽑지 않는 거예요. 최악을. 최선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선거판에 안 나옵니다. 권력 의지가 약하든지 권력을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원래 양심이 없다. 양심 있는 사람도 행동하면서부터는 양심이 없어집니다. 양심 챙기기 힘들어요. 행동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사람은 양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심이 있습니다. 왜냐?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먼 데서 보고. 그런데 한국에서 정치인 중에서 자기의 양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행동하는 양심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욕심이 맞아요. 대부분의 행동하는 사람은 욕심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후보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좋은 말, 민주, 개혁, 진보 이런 거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경계해서. 두 번째 선거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가능성의 예술. 이거 아마 비스마르크가 아닐 것 같은데 그건 무슨 뜻이냐? 정치는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또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는 우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래서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없는 후보를 우리가 죽은 이순신을 모셔와가지고 후보로 낼 수가 없어요. 이미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선택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악이라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최악은 피해야 되겠다. 최악은 피해야 되겠다. 뭐 정치인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없다. 라고 보고 판단합니다. 정치인 중에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거짓말하고 들통이 났을 때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과 그래도 사과하는 사람의 차이. 요 정도 차이라도 눈여겨보고 차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겁니다. 적군을 편들거나 적군을 편드는 후보, 동시에 적군이 편드는 후보는 절대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큰 실수는 안 하죠. 쉽게 말하면 북한 정권이 편드는 사람과 북한 정권을 편드는 사람은 절대로 찍어서는 안 돼요. 요거는 반역자를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뭐 간단하잖아요. 그 논리는 전쟁 중이다. 적군이 좋아하는 사람, 적군을 좋아하는 사람, 후보 동수군자라고 뽑으면 자살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적이 반역 집단이다. 반역 집단이 좋아하는 사람은 반역자일 수밖에 없고, 반역자니 싫어하는 사람, 반역자가 싫어하는 사람은 뽑으면 돼요. 그 북한이 싫어하는 사람은 뽑으면 돼요. 요거는 절대 기준입니다. 이건 절대 기준. 이것은 그것이 오늘 요걸 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많이 돌려주실 때라도 요 3번 요거는 동그라미를 딱 해가지고 요것만 읽어보면 된다. 그것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과 싸우는 입장에서 적군이 좋아하는 사람, 적군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국회의원이든지 뭐 시장이든지 구의원이든지 교육감이든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 동의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뭐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문재인이 어떻고 뭐 안철수, 박근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보편적 원리예요. 이것은 공식입니다. 1대1은 1+1은 2다. 이게 남한에만 통용된다고 하면은 그게 진리가 아니죠. 북한에도 통용되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요거는 요 3번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는 다 통용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논쟁을 하다가 간단하게 합시다. 요새 북한이 선거 개입 많이 하는데 북한이 누구를 제일 욕을 많이 하느냐? 그 사람이 애국자일 가능성이 많다. 누구 편을 드느냐? 그것만 반역자다. 또 북한 정권을 누가 편드느냐? 그렇게 주어와 목적으로 동시에 살아요. 네 번째부터는 이게 이제 지역적인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안 된다. 방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존중, 자유통일 4대 헌법적 가치다. 이것은 우리가 이념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계급적 적대감을 선동해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국민이 있을 뿐이지 1%와 99%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빈부 그 다 떠나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호등도 그러면은 부자용 신호등이 있고 뭐 가난한 사람 신호등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국민공감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요걸 딱 보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누구 정책의 이런 효과를 보겠느냐. 즉 기업과 부자들이 돈을 장롱에 쌓아놓게 만드는 사람은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쓰도록 만들어야 돼요.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돈은 아주 신비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돈은 돌아야 됩니다. 그렇죠? 돈이 사회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입니다. 종이. 아니 1000억을 장롱에 쌓아놓으면 그게 뭘 만들어냅니까? 1000억이 공장에 투자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이런데 해서 돌아야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일자리도 생기고 공장도 생기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이 부자들로 하여금 돈을 안 쓰도록 만드는 사람. 그건 뭐냐? 쉽게 말하면 기업과 부자를 혼내겠다고 하는 사람. 기업과 부자를 불안하게 만들겠다는 사람. 기업과 부자를 타도하겠다는 사람. 가난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려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사람. 무슨 공약을 하는데 거기 보통 뭐 몇 조짜리 공약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안 짓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가지고 뭐 사고는 많이 나는데, 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지가 이제 40년이 넘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사고가 나와가지고 사람 몸에 인체에 방사능이 오염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되고 오염됐다. 방사능 치료받고 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 전에 사소한 사고만 났어요. 우리는 한 번도 원자력 발전소가 일본처럼 그렇게 돼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괜히 일본에서 일어난 사고 가지고 겁을 먹고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안 짓겠다. 그러면 몇백 조가 날라가죠. 전기료가 몇 배나 올라집니다. 이런 공약을 함부로 하는 자, 요 국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그리고 돈보다도 무슨 휴지처럼 쓰겠다는. 왜냐? 이 돈을 보면은 사람을 알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은 생명다함으로 소용합니다. 돈이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아요. 돈으로 환산해요. 교통사고 나서 누구를 죽게 하면 그 사람의 뭐 자녀, 수명, 직업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보상을 돈으로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과 생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우습게 보는 자는 생명을 우습게 보는 자입니다. 생명을 우습게. 돈은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려는 사람은 이건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특히 복지 확대만 이야기하고 세금 더 거두겠다는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이건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를 크게 키우는 정책을 무슨 기구를 만들겠다,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걸